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탐험을 좋아하고 모험을 꿈꾸는 소년으로 그의 눈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의 깊은 숲속에 마법의 동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피에르의 모험심을 자극하였고 그는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에르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점심거리와 물을 준비한 후 숲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처음에는 새들의 지저 빔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점점 안으로 들어가니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걷고 또 걷던 피에르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에르는 낯선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피에르가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그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이 숲의 마법사라고 소개하며 마법의 숲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지도를 피에르에게 주었습니다. 지도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숲속 곳곳에 숨겨진 마법과 비밀을 알려주는 특별한 아이템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노인의 친절에 감사를 전하며 지도를 활용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숲의 깊숙한 곳에서 피에르는 아름다운 유니콘을 발견했습니다. 유니콘은 처음에는 피에르를 경계했지만 소년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유니콘의 도움으로 피에르는 숲의 더 깊은 비밀 장소를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한 번만 피는 전설의 꽃이 있었습니다. 이 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도 소중한 것으로 그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특별한 꽃을 보며 자신의 모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피에르는 이제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와 유니콘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피에르는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숲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피에르는 자신이 겪은 놀라운 모험과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피에르의 모험담에 감동했고 그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이후로도 피에르는 새로운 모험을 찾아 계속해서 나아갔고 그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프랑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용기와 모험심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동화로 남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한적한 마을 가장자리에 하멜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시사철 울창한 녹음과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시냇물로 유명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잎사귀라는 전설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잎사귀에 관한 전설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숲에는 마법의 힘을 지닌 고대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의 잎사귀는 한밤중에 별처럼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이 잎사귀는 만약 누구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빛나는 잎사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모리스라는 청년이 이 전설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험을 좋아했고 그의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리스는 숲으로 들어가 빛나는 잎사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리스는 첫 번째 밤에 숲을 헤맸지만 숲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나무 사이를 헤치며 몇 시간을 걸었는데도 빛나는 잎사귀는커녕 출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스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는 숲에서 길을 잃더라도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리스는 숲의 지형에 익숙해졌고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우가 안내해준 비밀의 길, 올빼미가 알려준 고대 나무의 위치, 사슴이 가르쳐준 샘물의 소리가 모리스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달빛 가득한 밤 모리스는 고대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무가 물었습니다. 모리스는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빌고 싶었지만 자신의 이기심보다는 세상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나무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빛나는 잎사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모리스는 마을로 돌아와 잎사귀를 지어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마을의 농사는 풍년이 되었고 주민들은 건강하게 지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빛나는 잎사귀의 소원은 사람들 사이에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하멜린 숲의 전설은 전해 내려오며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소원의 힘이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드문 밤 숲을 산책하다 보면 여전히 먼 곳에서 미묘하게 빛을 발하는 빛나는 잎사귀를 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레르몽에는 밤하늘에 별 이은하니도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점치며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똥별처럼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별의 수는 계속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을에는 밀레이유라는 이름의 젊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알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비한 능력을 지닌 특별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밀레이유는 종종 밤길을 걷다가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별들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밀레이유는 마법이 깃든 고대의 책을 찾기 위해 마을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채 사서의 방에서 먼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한 페이지를 읽었고 거기에는 루미노르꽃이라는 전설의 식물이 별들의 마법을 유지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은 오래전 잃어버린 전설의 숲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밀레이유는 곧장 전설의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숲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응원과 함께 여정을 시작했고 그녀의 여정을 돕기 위해 충직한 개 희고와 함께했습니다. 희고는 주인을 보호하는데 결코 망설이지 않는 용감한 강아지였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밀레이유는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독이 든 덤불, 미로처럼 얽힌 길, 그리고 팔다리를 무겁게 만드는 마법의 안개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밀레이유는 별들이 그녀를 향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별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설의 루미노르 꽃이 피어있는 비밀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놀랍도록 빛나는 광경이었습니다. 은은한 빛을 발하는 수백 개의 루미노르 꽃이 별들처럼 숲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가장 빛나는 꽃을 조심스레 따서 하늘을 향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온 하늘이 환하고 밝아졌고 잃어버린 별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밀레이유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주민들은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별들이 우리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루미노르 꽃을 잘 돌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한 곳이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을 나누는 전통도 생겼습니다. 밀레이유의 용기와 별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고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의 수호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는 루이라는 젊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책을 읽고 자연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부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에게 마법의 숲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그곳에 대한 호기심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루이는 용기를 내어 마을 근처에 있는 그 신비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다른 세상과 같았습니다. 나무들은 하늘만큼 높았고 그들의 나뭇잎은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새들은 멜로디를 만들어내며 날아다녔고 바람은 달콤한 향기를 불어주었습니다. 숲을 걷던 루이는 갑자기 길가에서 빛나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루비였습니다. 그 순간 루이의 주변에는 작은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루이에게 마법의 숲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보물을 찾으면 소원을 이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는 요정들의 안내를 받아 숲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크고 신비로운 호수와 마주쳤습니다. 호수 위에는 작은 배가 떠 있었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니 숲의 깊숙한 곳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오래되었지만 아름다운 고대 성이 있었습니다. 성의 문을 지나자 루이는 긴 회랑과 수많은 방들로 이어진 미로 속에서 마침내 커다란 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환상적인 보석과 함께 천상의 빛이 비추는 진주가 있었습니다. 진주를 손에 쥐자 주변이 환해지며 숲의 수호자가 등장했습니다. 숲의 수호자는 루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법의 숲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았구나. 그대가 이 숲의 마법을 온전히 활용할 자격이 있으며 이제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루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소망했습니다. 수호자의 주문으로 루이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번영하며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루이의 용기와 선행을 칭송하며 자신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루이는 마법의 숲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루이와 그의 용기 있는 모험을 잊지 않고 조상 대대로 전하며 숲의 마법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결국 루이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져 내려왔고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